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그러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제 직접 금융시장이잖아요. 그 예. 얘기는 하여튼 개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그게 생산적인 자금으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이 성장하고 예. 뭐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도 아까 뭐 7대 3에서 5대 5 뭐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그 한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분명히 주식 투자는 사고 팔고 매매해서 네.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수익은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은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다.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동학개미들에게도 40 이전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 불혹투를 제가 권합니다. 뭐 이제 40의 나이면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을 수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까지는 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예. 뭐 그게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면서 그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본질,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뭐 20, 30대 아들, 딸들이 막 주식에 이렇게 올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아드님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뭐 관점이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직접 투자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투자 시장 하면 이제 기관들이 그 일반 투자가를 대신해서 대응을 네.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더 위축된 것 같아요. 예, 예. 몇 가지 그래서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2008년도 이전과 이후를 놓고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2008년도 이전에는 이제 그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 직접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돈과 그다음에 패시브 투자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ETF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지수를 사는 예. 예. 그 종목을 모아서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네. 그 패시브 펀드가 9대 1이었습니다. 90%가 이제 액티브 투자였었고 그 10%가 패시브 투자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지금 현재는 패시브 투자가 90%입니다. 완전 액티브 역전이죠. 투자가 10%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시장은 어찌됐든 뭐 그 이 극과 극을 가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제 패시브 펀드가 90%고 그 액티브 펀드가 10%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그 가치 투자를 이렇게 하는 뭐 신형 그 마라톤 펀드라든가 한국밸류의 그 뭐 10년 그 투자하는 이런 쪽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한매가 들어오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정말 이렇게 배당 뭐 5%가 됐든 뭐 심지어는 7, 8% 되는 그런 기업들을 환매가 들어오니까 계속 팔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이 성장주와 가치주 이게 프레임 쌓여서 성장주들은 굉장히 오르고 가치주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점에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또 기회를 주긴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가들도 정말 증권 시장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 게임장을 리드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도 뭐 거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매매 게임장으로 이렇게 증권 시장이 흘러가다 보면은 정말 그 개인, 가게도, 기업도, 국가도 우리 사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한 130조 정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그
펀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그 연기금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그 평가 방식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단기적인 매매에 국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큰 이유군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국민연금 이제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그 평가 기준을 뭐 6개월 내지 1년이 아니라 정말 3, 4년, 4, 5년 아니면 10년을 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기준을 가져야만이 또 그걸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좋은 철학을 가지고 그걸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또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그 좋은 투자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윤리적인 어떤 도덕관 이런 것들이 이제 겸비가 돼서 이 투자자와 그 기관 투자가들 간의 어떤 그 신뢰관계, 시장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개인들이 뭐 전부 다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직접 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올인돼서 몰입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이렇게 예. 안정되게 흘러가겠습니까? 직접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체감하신 그 토대로 이제 그렇게 된 큰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네. 이 기관에 대한 우리 개인들의 어떤 불신 네. 또 최근 뭐 일련의 뭐 사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맞는 그런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예. 이제 뭐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이 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운용사가 있고 또 판매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렵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돈이 빠지고 또 좋을 때는 또 들어오고 네. 이런 게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뭐 나는 제대로 운용을 하고 싶어도 뭐 투자자들이 그냥 환매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투자자들과 아니면 펀드를 운용하는 그 매니저들, 네. 그다음에 아니면 시장가의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그 합일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신용, 신뢰가 자산인데 네. 우리는 그렇죠.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책을 5권 썼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예. 뭐 그 내용 제목만 보면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농부처럼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주식 투자자의 시선. 예. 뭐 이것도 그다음에 또 뭐 애들한테 정의를 해주면서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종목부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들이 다 기업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고의 관점만 바뀌면 정말 투자 대상이 돈이 없지 투자의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일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책. 예. 책은 왜냐하면 책.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아니시고. 예.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네. 주식회사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그 사고팔고 하는 문화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공유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